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을 이용할 일들이 잦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혹은 가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병원 입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예시가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 발병일부터 1에서 2개월 정도는 우리가 흔히 급성기라고 해서 종합병원에서 응급한 처치를 하고요.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서 2달 이상 장기 입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급성기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즉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외래 통원치료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야 가장 좋은 케이스이지만 실상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의 신경계 환자분들의 경우 이렇게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더 재활치료를 받으시며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활병원도 결국 요양병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 그간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던 제도인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하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본인 부담 상한액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정말 간단히요. 쉽게 말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무리 연간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 중 비급여나 선별급여, 2인 또는 3인실의 상급 병실료 등등은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부가 변화를 주겠다는 입법 예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 부담 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더 못 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개정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개정 내용을 보면요. 경증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과 실제 부담 여력을 반영하여 고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액 조정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고소득층에도 설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현재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손보고 있다는 것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필요할 만하니까 손을 대고 정비를 하는 것이겠죠. 이 건강보험의 제정 또한 올해 2023년을 기점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적자로 전환이 되고 향후 5년 안에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 기준에
변동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저소득층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여서 새 나가는 돈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쉽게 이해해 보면요. 소득분이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1단계에서 10단계로 구분한 지표인데요.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마다 같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구간을 1에서 7구간까지 나누어 놓아서 구간마다 상한액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2분위와 3분위에 속하는 분들은 이 구간에 해당이 돼서 같은 상한액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 하위 50%는 1에서 3 구간에 해당이 되고 소득 수준 상위 50%는 4에서 7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작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이 바로 이 금액들입니다. 기본적으로 1구간은 상한액 83만원, 2구간은 103만원, 3구간은 155만원. 그런데 요양병원 장기 입원, 즉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하게 되면 1구간은 128만원, 2구간은 160만원, 3구간은 217만원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위 50%에 해당되는 4구간에서 여기 7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본이던 요양병원 초과 입원이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이렇게 작년까지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구분 없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개선안을 보면 하위 50%인 1에서 3구간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게 좋은 거죠. 상한액이 적을수록 내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저 금액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 지출되는 돈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4구간부터 7구간까지 상한액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즉 올해부터는 4에서 7구간 대상자가 요양병원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하게 되면 일반 급성기 병원 입원과는 달리 별도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4구간의 경우는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 375만원으로 높아지고 5구간의 경우는 작년엔 36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이 414만원,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에는 538만원으로 6구간은 작년 443만원에서 올해부터는 기본 497만원,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에는 646만원, 7구간의 경우는 작년은 598만원에서 기본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014만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4에서 7구간에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 혜택을 줄이는 대상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 상위 50%로 잡은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안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하는데 혜택이 더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정부의 의도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저렇게 대폭 인상을 해서 상한액을 정해두면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퇴원을 좀 더 서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 재활치료를 업으로 10여 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특히 뇌졸중이나 파킨슨,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를 많이 지켜봤죠. 이렇게 신경계 질환들의 경우에 이것이 노안과 겹치게 되면은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120일이라고 해봐야 사실 3달인데 요양병원에서 3달의 입원은 사실 상당히 짧은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대폭 올라감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단 관계자의 입장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작년과 변화 없이 그대로 두고 상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의 상한액만 대폭 인상을 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많이 납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도 좋지 못한 소식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병원 이용, 특히 요양병원 입원을 계획 혹은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